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는 3개의 리소스와 2개의 활동, 파일 폴더 URL, 그리고 과제 상호평가 활동 2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퀴즈 활동만 더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학습 활동과 자원에 대한 리뷰가 끝나게 됩니다. 먼저 파일과 폴더의 기능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파일 폴더 활동 자료 추가해서 여기 URL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과 폴더 파일 여기 있네요. 여기 눌러서 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과 폴더의 경우에는 이러한 뭐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편리하게 올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 방법을 거쳐서 이렇게 올리는 여기 파일과 폴더가 있고요. 파일을 이렇게 고치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접 폴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끌어다 놓아서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폴더 중에서 지금 AA라는 파일을 올리고 싶다. 그럼 AA라는 파일을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갖다가 놓으면은 파일 자원 만들기로 지금 이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걸 이미지로 그림으로 여기다 집어넣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파일이니까 파일 자원으로 해서 올리겠다. 그러면 파일이 이렇게 파일 형태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간 파일을 다시 고치기로 해서 확인해 보면은 수정하기 아까 파일을 자원 추가해서 올릴 때하고 똑같은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자동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올린 것들도 나중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활동 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적용되는 방법들을 추후에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쉽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폴더의 경우에도 이렇게 폴더 메시지가 폴더 액티비티가 자원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사용을 해서 폴더 구조 형태로 곧바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A라고 그러는 폴더에 B라고 그러는 폴더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A 폴더의 바로 밑에 디렉토리에는 이 3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고, B라고 그러는 것 밑에는 CCC라는 한 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폴더 구조를 무들에서 리소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폴더 자원이 되겠는데요. 올릴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올릴 수 있지만 가장 처음에 이 A를 곧바로 압축을 해서 압축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가서 놓게 되면은 폴더로 이렇게 하겠냐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자원을 만들기면 이 zip 파일이 하나의 파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해제를 해서 폴더 형태로 하고 싶으면 이제 폴더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형태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직접 접근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폴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더 구조로 뭐 적고 펴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그렇죠? 여기 해당 내용을 받아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 또는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들이 다 가능하겠죠. 고치기를 하면은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뭐 업로드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운로드 교수자 아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여기서 필요한 폴더를 만든다거나 추가 폴더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작업들이 여기 있군요. 파일을 업로드 한다거나 폴더를 만든다거나 새 폴더로 할까요? 그냥 이름을 새 폴더 AI. 그래서 이 폴더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안에 자료들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파일과 폴더는 쉽게 그리고 빠르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환을 폴더에다가 뭐 저장을 해서 보관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그대로 압축하셔서 올리면은 폴더 구조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무드 안에서도 리소스로서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URL도 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이거는 리소스 하나가 URL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URL은 뭐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활동 리소스 추가점 이런 식으로 만약 유튜브 장수다 그러면 유튜브 링크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요. 연결고리에 이제 복사를 보통 해서 집어넣겠죠. 네, 그래서 쓰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놓고 링크 하나를 그냥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자주 쓰는 것 중에서 이것을 클릭했을 때 이제 독립된 팝업 창으로 뜨게 하면은 지금 현재 강의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좋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놓거나 인베디드 형식으로 놓게 되면은 나중에 화면이 이동을 하고 다시 뒤로 돌아오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좀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장 후 강좌로 복귀하면은 유튜브 링크라고 뜨죠. 그래서 누르면은 독립된 창으로 이렇게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사용을 해가지고 마인드맵 하나 자체가 거대한 정보량을 수용을 하고 또한 여기서도 링크를 뭐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링크가 또 갑자기 뭐 찾으니까 하나도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단편적인 URL 정보로는 사실 좀 이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뭐죠? 여기서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수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활동 이수.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걸 한번 뭐 봤냐 안 봤냐, 열람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들 기능들을 활용하는 용도로서는 제법 괜찮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상이 세 가지 자주 사용하는 리소스, 학습 리소스 자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이번 차시에서 이제 두 가지 추가로 할 것은 이제 그 과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제가 있고 상호평가가 있는데 요거는 쭉 그 기능들을 설명함으로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들어가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생성이 가능한데요. 생성을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 과제가 어디 있죠? 과제 테스트 걸렸네요. 과제 테스트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설정은 뭐 과제 이름은 항상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보면은 넣어야 할 건 많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항상 꼭 있어야지 되고 나머지도 보면은 과제에 뭐가 필요할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제 제출하는 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감을 할 때 뭐 1차, 2차 마감 기한을 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제출을 할 때 뭐 온라인으로 해서 온라인에서 그냥 타이핑 해가지고 정보를 제출할 것인가 아니면은 파일을 붙여서 제출할 것인가 두 개를 다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줄 수 있고요. 글자를 써서 제출할 경우에는 글자의 개수 같은 것들을 갖다가 어디 얼마 이상 못하게 그다음에 업로드돼서 첨부하는 파일 수의 개수를 20개 너무 많겠죠. 보통 한 개나 두 개. 그 다음에 파일의 용량 허용되는 파일 양식도 원한다면은 왜냐면 학생들이 뭐 아래 한글로도 하고 워드로도 하고 PDF로도 하고 그러면은 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출 유형에서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피드백 코멘트 같은 것들을 달 수 있도록 하겠느냐
오프라인 채점을 가능하도록 하겠느냐, 피드백 파일을 가능하도록 하겠느냐, 이런 것들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과제가 올라간 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웹상에서 하려고 그러면 좀 웹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또 속도가 문제가 될 때가 있죠. 그럴 경우에 요 오프라인 채점 워크시트를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 파일까지 있으면 피드백 파일까지 걷다 첨부를 같이 하고 뭐 디렉토리 구조로 다운로드 되겠죠. 그걸 다시 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지시에 따라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평가한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강의 평가 내용으로 과제에 붙게 됩니다. 인라인 코멘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진짜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제출 버튼 클릭, 제출 동의, 제출할 때 이게 플래지어리즘 같은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모둠으로 모여서 학생들이 제출하는 것이냐, 모둠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대표만 하면 되는 건가 보네요. 그다음에 성적이 평가가 되면 학생들한테 자동으로 점수가 가는 순간에 통지를 하게 할 것이냐. 이 기능을 다시 보니까 저도 새롭습니다. 버전이 올라간 내용 중에 또 새롭게 하는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에 성적. 자,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채점을 할 것인가? 성적은 척도로 할 것인가? 점수를 줄 것인가? 그다음에 성적 범주는 지금 성적 그레이드 안에서 어떤 범주의 성적으로 반영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통과하려면 80점,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 그런 조건이 들어간다면 여기다 그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사용자 보지 않고 그리고 블라인드 채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저도 잘 많이 활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모듈 설정, 마찬가지로 다른 활동에서도 있었던 내용이죠. 접근장, 활동 이수. 활동 이수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열람하는 거, 그다음에 점수 받았을 때가 되는 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적을 꼭 받아야 된다. 그렇죠? 또 열람 꼭 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이제 이 과제에 대해서 완료가 된다.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해서 점수를 받는 것까지는 아니죠. 과제는 제출한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활동 이수 조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제출해서 기간 이후에 접근을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호평가의 경우는, 상호평가는 뭐냐면은 제출한 학생들끼리 평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의 경우에는 교수자가 다 일일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호평가를 해 놓으면은 학생들을 한 3명 정도씩 다른 학생들을 평가하게 해서 그 평균으로 그 학생들의 점수가 나가도록 합니다. 물론 그때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루브릭이 확실해야 됩니다. 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좋으면은 점수를 준다. 아름다우면 어떻게 한다. 그런 식으로 주면은 그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글자를 몇 개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몇 점, 그 다음에 글자 수가 몇 개 이상이면 몇 점, 또는 무슨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몇 점,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루브릭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출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제출을 할 때는 이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볼까요? 수정하기 제출할 때는 일반 설정에 이름 주는 거 맞고요. 점수화할 때 80점, 20점 이렇게 있어요. 제출 성적, 평가 성적. 이건 뭐냐면은 제출을 하면은 제출한 것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 3명이서 내 거를 평가해 준다. 그러면 3명이서 각각 100점, 100점, 100점을 주면 평균이 100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100점이
80점 만점이니까 80점으로 0.8을 곱해주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출 성적이고요. 나머지 20%, 20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3명을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20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직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뭐 무조건 보지도 않고 100점을 줬다, 보지도 않고 빵점을 줬다, 다른 학생들을. 그 학생이 받은 평균 점수에서 많이 이탈할수록 이 점수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에 가깝게 다른 사람하고 루브릭으로 평가를 하니까 공정하게 줄 수밖에 없겠죠. 루브릭을 정확하게 줘서 그럼 학생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점수가 똑같아져야 되는데 어떤 애는 0점을 주고 어떤 애는 100점을 줬다 그러면은 그 3명이 준 점수 또는 5명이 준 점수에서 평가에서 많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제출 설정은 뭐 이렇게 제출 요령은 어떻게 하고 온라인으로 하냐 파일을 어떻게 제출하냐 이것은 뭐 과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평가 설정은 평가 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고요. 과제의 평가에 대한 피드백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제 제출, 이용 가능 상태가 중요하겠죠. 여기는 제출 마감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시작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평가이기 때문에 학생이 또 다시 들어와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과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는 평가 모드로 진입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눌러 놓으면은 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평가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다른 학생들이 이때 지정된 개수만큼 와 있으면 그걸 갖고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이죠. 네. 요 밑에 부분은 다른 거하고 똑같고요. 자, 그래서 뭐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은 이제 이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점수가 이제 나온 경우네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겠죠. 처음에 들어가면은 다음에 들어가서 설정한 다음에 제출 단계를 이렇게 눌러 놓습니다. 자, 그럼 제출 단계에 제출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평가 단계로 시간이 되면 넘어가고요. 평가 단계가 넘어간다면 다시 들어와서 채점 평가를 자기가 수동으로 넘어가고 종료를 시키게 되면은 점수가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수동으로 가가지고 와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지 않고 아까 보면은 제출 단계가 끝나면 평가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방법을 이렇게 수동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할 때 여기 보면 제출 배당에서 예약 할당이 있습니다. 자, 아까 뭐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제출 배당이 끝난 다음에 평가로 넘어갈 때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또 따로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할당은 뭐 3명, 4명 선언하고 검토자 1인당 3명을 갖다가 붙인다. 아니면 제출문 하나당 검토자 3명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3명을 갖다가 자동으로 해주겠죠. 그래서 예약 할당 중에서도 무작위 할당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무작위 수동 할당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다 할당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호평가의 제출 단계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기간이 지나면 평가 단계로 해서 넘어가게 되겠죠. 지금 이미 끝난 건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들을 제출하고 서로 상호평가하고 그래서 끝나면은 결과 밑에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결과 다 지워졌네. 아까 여러분들 방금 전에 한번 보셨죠? 네. 방금 전에 봤을 때처럼 왼쪽, 오른쪽 그래서 내가 받은 점수, 내가 단 사람을 평가한 점수 그래서 차트가 쭉 나옵니다. 그럼 그 차트를 보고 평가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값들은 얼마든지 나중에 또 고쳐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적에 다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성적에 가서 나중에 바꾸면은 뭐 잘못 채점된 거, 불이익 당한 거 그런 것들을 교정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상호평가를
제출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숙제를 평가하는 불편함 때문에 상호평가를 많이 활용합니다.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